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명여자고등학교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에 이어서 창체편을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아마 강의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송으로 보셨던 분들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 개인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이 링크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이기 때문에 뭐 여담이지만 뭐 미리 뭐 좋아요나 구독 같은 거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예, 그게 아니어도 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찍을 때 녹화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그 유튜브 촬영하는 것은 이제 영상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풀로 강의를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는요, 2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잘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지게 되면은 이제 2개 혹은 3개의 강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리게 될 테니까 전체 시간은 최대한 제가 이제 맞춰서 진행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지금부터는 이제 창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단 뭐랄까 우리가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약간 그 5개념들을 다시 바로잡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것이 아니다. 학종은 내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신으로만 대학 가는 것이 아니면은 무엇으로 가느냐라고 하면 이제 생기부 가지고 가는 건데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 생기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생기부 하면은 교과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이다. 그러니까 생기부는 교세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5개념은 어떤 생각과 약간 맞물리게 되냐면요. 교세특을 열심히 쓴다. 교세특을 열심히 쓴다. 그만큼 자율이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약간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동아리 활동을 아예 그러니까 그 비교과 활동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교과 활동을 이제 뭐 그 내신이나 이제 뭐 교세특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우리가 비교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동아리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왜 자꾸 비교과를 동아리만 생각하고 있는가? 비교과 활동을 한다 그러면 동아리만 활동한다 그러는가? 왜 우리의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집에서 독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너 왜 공부 안 해라고 나무라는가? 이게 굉장히 심대한 문제입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저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도 약간 좀 세게 말씀드렸던 거 알고 있죠. 저는 좀 가감없이 좀 말씀드립니다.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독서로 대학 갑니다. 독서로 대학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서로 대학 갑니다. 그러니까 독서로 대학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것도 뭐 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지만 컨설턴트들이요. 그 외부 컨설턴트들이 있죠. 특히 강남의 대치동의 컨설턴트들이 이 독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흥미롭죠. 그죠? 아주 흥미로운 어떤 모습입니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이게
어, 실제 그 강연,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강연이 아니고 실제 강연이면은 여기 그 동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 그 강연했던 거 아시지만 그냥 과 아무거나 하나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냥 완전 애드리브로 제가 다 뭐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럴 수 없어서 이게 시간이 약간 짧아질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까 했던 얘기의 약간 연장선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작년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책을 읽어요. 책을 이제 왜 읽냐면은 뭔가 세특에도 쓸 수 있고 다른 활동과 연결해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전략의 일환으로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니 뭐 하는 거냐? 니 지금 왜 국어 공부 안 하냐? 수학 공부 안 하냐? 영어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얘는 이제 뭐 학교에서 고재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책을 읽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재쌤 얘기가 과연 다 옳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영수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요 내가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영수 공부만 그 공부의 전부라고 알고 있고 그 외의 활동들은 그냥 비교과는 그냥 동아리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동아리 입력 바이트보다요. 1500바이트고요. 그거는 진로 입력 바이트가 2100바이트예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600바이트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특기상, 그러니까 진로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비교과를 동아리만 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심대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아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찍기 전에 그 동명여자고등학교 그 학교 계획서를 좀 봤습니다. 계획서를 좀 보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 창체 계획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하나하나 봤는데 자율활동에 이런 학급 자치활동이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인데 저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은요. 학급 특색활동 혹은 학년 특색활동 혹은 학교 특색활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동명여고 교육과정에는 학급 자치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러분 이 학급 자치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급 자치활동은 어떤 거냐면은 학교 교육계획에 나와 있다고 하면요. 우리 학급의 어떤 특색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냥 피자랑 치킨 먹고 영화 보고 축구하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학급 단합대회로 그냥 묶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학년하고 2학년 때 왜 학기말 학년말 마무리할 때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예산 받아가지고 그쵸? 한 10만 원인가 얼마 받아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치킨 딱 쏴주면은 그거 맛있게 먹고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즐겼잖아요. 그럼 담임 선생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 자율활동에 이렇게 특기사항으로 기록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학급 자치활동 괄호 열고 날짜 쓰고 괄호 닫고 한 다음에 학생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갬성이고요, 멋있고요, 좋아요. 예, 갬성이고 멋있고 정말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생기부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생기부에 쓸만한 학급 자치활동은 뭐가 있냐? 좀 더 액션적인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읽을 건데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학급 자치활동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합대회를 좀 벗어난다고 하면은 애들끼리 모여서 뭔가 아카데믹하거나 아니면 좀 건설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학급 부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급 부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부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사실상 학교 자체에 어떤 대회가 있고, 그쵸? 그럼 대회에서 우리 반이 이런 부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 첫째는 대회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대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그게 또 심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꼭 대회를 해야만 이 학급 자치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논의를 좀 좁혀보자면요.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대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대회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 하느냐? 그거는 그냥 그 학급 자치활동으로 잡혀있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그냥 교실 안에서 굳이 대회가 아니라도, 그죠? 그냥 교실 안에서 나름의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도 되고, 예를 들어 뭐 제가 지금 3학년 4반 담임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뭐 5반 친구들이 뭐 6반 친구들이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교무부장님이 와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자치활동 시간에 그냥 우리 반 안에서 부스를 운영해서 우리끼리 뭔가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끼리 뭔가를 논의하고 우리끼리 생각을 나눴다고 하면은 그것도 학급 자치활동에 기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급 자치활동은 그게 꼭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과 맞물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부담이 좀 줄어들죠? 그렇죠? 확실히 부담이 좀 줄어들죠? 그럼 이제 부담을 하나 더 줄여볼게요. 여러분, 글쎄 이게 또 학교마다 좀 달라요. 우리 동명여고도 지금 제가 학교에 있는 운중고등학교랑 조금 사정이 좀 다를 거고 뭐 여러 가지 잠시만요. 네, 사정이 좀 다를 거고 양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 반은요, 저희 3학년 4반은 24명이에요. 24명인데,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종이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는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데, 학종이들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 적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정원이 한 30명이라고 치면은, 순수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그러니까 내신이 높든 내신이 낮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대학에 가겠다라고 맘먹은 사람은 몇 명인가? 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학교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저희 학교보다는 저희 학교는 약간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애들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요.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30명이라고 하면 30명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커플을 벗겨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 번 커플을 벗겨드리려고 하는 차원은 뭐다? 이게 꼭 외부의 어떤 것과 맞물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반 아이들끼리 북적북적 재밌게 잘 놀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만 준비하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만 걔네들끼리만 뭔가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심지어 개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요. 생명과학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경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경영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4명이서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은 좋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은 학급 자치활동이지만 개개인별로
미커는 미커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경영은 경영대로 각각의 활동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는 이 학급 자치활동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묶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럼 이렇게 두 커플을 좀 벗겼습니다. 그쵸? 학종이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벗겼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를 던진 게 어떤 거였죠? 마지막 경우의 수를 던진 게 학종이들만 준비하면 된다. 심지어 그 학종이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제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개개인별로 뭔가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커플을 벗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해를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오해고요. 약간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냥 약간 피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학급 자치 활동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 주변의 학교 혹은 뭐 저희 학교 뭐 기타 등등의 여러 학교에서 어떤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냐면요. 과를 아무거나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뭘 던지지? 화학과로 한번 해볼게요. 화학과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뭘 하냐면요. 화학과 관련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자기 진로와 관련된 뭐 어려운 내용들 있죠. 예를 들어 뭐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이상기체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요. 그거를요. 학급 자치활동 시간에 발표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발표를 하면은 담임 선생님 발표를 하고 그 발표록을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주죠. 그럼 이제 입력 권한은 담임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학급 자치활동 시간에 뭐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발표함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개개인별로 플레이한 거를 기록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3가지 참 아쉬운 포인트를 남기게 되는 거죠. 3가지 아쉬운 포인트. 그리고 그 3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요. 진짜 치명적입니다. 진짜 크리티컬해요. 진짜 크리티컬합니다. 뭐가 크리티컬하냐면요. 일단 크리티컬하지 않은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째, 혼자 했다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선생님 혼자 해도 된다며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된다니까.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는데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매력적이지 않다. 여러분 그 학급 자치활동이라고 하는 건요. 학급 나름대로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혼자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내가 시간만 빌려가지고 내가 그냥 아이들한테 발표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화학 시간에 생명과학 시간에 무슨 뭐 다른 발표 시간에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아무 차이가 없죠.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교과 얘기했을 때 이런 말씀 드렸죠. 국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를 영어 세특에 적었다. 영어 세특에 쓸 수 있는 거를 국어 세특에 적었다. 이걸 할 수 있는 걸 저기다 했다. 이걸 할 수 있는 걸 저기다 했다. 이걸 할 수 있는 걸 저기다 했다. 통용된다. 함께 쓸 수 있다. 범용성이 있다. 그것은 뭐다? 매력이 없다. 그것은 매력이 없다. 사정관들한테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정관들한테도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똑같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똑같이 화학 시간에 발표할 수 있잖아요. 화투 시간에. 아니 화투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을 자율활동에 그대로 때려박았다. 학급 자치활동 시간에 그대로 때려박았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표를 아이들이 들었어요. 그럼 그 발표를 아이들이 들었을 때 아이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죠? 여러분 학급 자체 활동은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설령 나 혼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설령 나 혼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돼요. 어떤 아이들? 몰입한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학급 자체 활동 시간에 뭔가 발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친구들을 생각해봤습니까? 친구들의 인생, 친구들의 삶, 친구들의 뭐 어떤 생활, 친구들의 어떤 어려운 점, 소위 말해서 친구들의 이상 기체 방정식을 생각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활동이 학급 자체 활동이니까 내가 하는 발표가, 내가 하는 활동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리고 그 방식이, 그리고 그 컨셉이, 주제가, 목적이 아이들의 삶과 맞닿아 있고 아이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전공적 합성도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고요. 인성 부분에서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년 용어로 말씀드릴까요? 진로 역량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거니와 공동체 역량에서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실말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여러분, 아까 제가 세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화학 시간에, 그냥 내가 만약에 학급 자체 활동 시간에 이상 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그럼 그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세 가지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마지막은 뭐다? 여러분 이렇게 발표였다는 거예요. 선생님, 발표해도 된다며요. 발표해도 괜찮다며요. 아휴, 당연히 발표해도 되죠. 당연히 발표해도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건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뭐 나무위키를 보고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예. 뭐 아니면 뭐 논문을 보고 뭐 책을 보고 뭐 누구한테 인터뷰를 하고 뭐 물어보고 뭐 어쨌든 붙잡 보고 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더 리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발표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기부에 뭐라고 적히는 줄 알아요? 발표함이라고 적혀요. 그러니까 물론 발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고작 하는 게 발표 아니면 보고서 작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 오늘 이거 촬영하고 조만간 또 유튜브 하나 찍을 거거든요. 그때 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 3학년 친구들한테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본다? 생기부에서 무엇을 본다? 목적어를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매 이제 교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두 자리 서술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있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나는 무엇을 무엇하다. 나는 A를 B하다. 나는 A를 B하다 할 때 전통적으로는 그 A가 뭔지에 대해서 바라봤지만 지금은 그거를 B한다 라고 했을 때 그 B하다라는 서술어가 무엇인지에도 굉장히 많이 주목한다. 오히려 더 그것을 더 많이 주목한다. 네. 이겁니다. 이거.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더 많이 주목한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발표가 능사냐? 발표가 능사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발표가 능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발표 안 하면 뭐 하는데요? 보고서 만들어요? 보고서 만드세요. 근데 보고서 만드는 것도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명여고 강의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제안하세요. 정책을 시, 군, 구 기관에 제안해보는 거예요. 아니면요, 제안서나 뭔가 그런 걸 만들어서 뭔가 기관에게 메일을 보내보는 거예요. 답장은 안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광고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제작해 보는 거예요. 영상을 제작해서 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죠? 예. 아까 제가 이제 뭐 어떤 기관에 이렇게 메일 보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학급 자치 활동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을 수 있네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논리가 맞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담아서 뭔가 자기의 전공과 진로에 맞게 모디피케이션 한 다음에 그것을 이메일로 해가지고 기관에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바로 학급 자치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혼자 띡 나와가지고 이것은 뭐다라고 그냥 띡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말씀드렸죠. 이제 저희 반에서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반에서는 이제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 반은 이제 방송을 만들어요. 방송을 만드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반은 생명과학 하는 친구가 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친구가 있고요. 경영하는 친구가 있고요. 경제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4명이서 한 팀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무엇을 하냐면요.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라는, 여러분 옛날에 그 KBS 방송에서 지금도 하고 있죠. 그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방송 알고 있죠? 사실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방송이 처음에는 어쨌든 뭐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방송이었겠지만 지금은 뭐 제보를 영원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방송을 하는데 그 콘텐츠가요. 우리가 약간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방송국에서 어떤 거냐면은 뭐 고혈압을 막기 위한 뭐 식이 조절, 뭐 고혈압을 막기 위한 운동,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뭐 재테크 방법,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절세 방법,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뭐 법 상식 이런 것들, 뭐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에 뭐 어떻게 뭔가 뭐 제안을 해야 되는가 그런 방법들, 아니면 뭐 이제 뭐 7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다룬다는 거예요. 뭐 육아 방법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컨셉을 갖고 온 거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방송을 찍자. 그럼 내용은 뭐다? 우리 반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어떤 거 하냐면요. 성인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경제 상식 이런 거 있죠. 경제 상식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준비하는 친구가 이제 준비하죠. 그럼 그거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친구가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로드까지 전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경영하는 친구는 뭐하냐? 경영은 조직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뭐 언제 만나서 언제 촬영하고 언제 뭐 이런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 이제 총괄을 해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그 친구가 이제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학급에 이렇게 게재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월급 받았을 때 뭐 어떻게 그거를 뭐 관리하기. 왜냐면은 사회초년생 20살 되자마자 대학 안 가고 바로 직장 잡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뭐 용돈 받으면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생명과학 하는 친구는 사실 첫 번째 내용은 좀 뭐랄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긴 했어요. 뭐냐면요.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이었어요. 코로나 백신 관련.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있죠? 그거랑 예전에 이제 많이 했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맞는 백신은 다른 백신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백신의 후유증은 뭐고 그 백신의 후유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병과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했고, 두 번째 촬영을 이제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이죠. 세 번째 영상을 이번에 만드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 내용이 정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한방이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자기 진로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진로에 맞게 만들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클래스룸에 올린다.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당연히 학급 자체활동 시간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학급 자체활동 시간에 하는 거고, 편집만 나중에 해서 그걸 그냥 업로드 하는 거죠. 그죠? 네.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발목에 삐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목에 삐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소년 비만, 뭐 이런 거 있죠. 청소년, 왜냐면 고3이다 보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운동량이 적으니까 뭐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확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운동요법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식이 조절을 해야 되는가, 그게 생명과학적인, 식품영양학적인, 식품과학적인 원리로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실마리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진로활동이랑 정말 다릅니다. 진로활동은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치활동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머스트,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돼요. 이게 진로활동하고 다른 점이죠. 두 번째,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학급 자치활동이라는 그 목적에도 맞고 우리 공동체 역량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나 혼자 했는가 아니면 함께 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노잼이라는 거죠. 그죠? 네. 함께 함으로써 그 함께 함의 가치를 뭔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이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예. 활동이 순수한가. 그러니까 논문 요약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과 가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혹은 간호학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 의학과 간호학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정말 이것도 사실 이거 동명여고 친구들한테만 공유를 할지 아니면 뭐 전체 연락을 할지 그건 이제 제가 담당자랑 얘기해서 좀 해야 되겠지만, 이거 만약에 다른 학교 친구들 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의학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의대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 진짜 많이 가거든요. 강연도 많이 하고요. 거기서 의대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이 봐요.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요즘에 의대 학회 이슈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왜 궁금해? 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논문 요약하는 활동하면은 야, 얘 이 정도로 굉장히 시사에 밝구나, 의학적인 어떤 시사에 밝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빵점이에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떨어집니다. 네, 내신 1.00 아닌 이상은 100% 떨어집니다. 왜냐면요, 학급 자치활동이잖아요. 논문 요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활동이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아데노바이러스의 무슨 국가별 어떤 그런 것과 거기에서 어떤 그 유전자 변형이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논문 요약해서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가 공립교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진짜 때려치고 그냥 외부 컨설턴트 하고 돈 진짜 많이 받는 그런 외부 입시 컨설턴트를 제가 해도요, 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사정관님들도요, 옛날하고 달라요. 뭔가 더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고교가 블라인드 되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 사교육 냄새가 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 서울대 병원 의사다. 그러면 자기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정관님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두지 않죠. 여기서는요, 그 순수한 활동을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 모든 과에 연결 가능하며 융합적 실마리도 있다. 여러분, 제가 왜 융합적 실마리가 있는지는 저희 활동을 보시면 알겠죠. 그쵸? 뭔가를 내용을 정리해서 스크립트, 대본을 작성하고 대본을 작성한 대로 실제로 촬영을 하고 그 촬영을 가지고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서 벌써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경제 혹은 생명과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융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실마리도 있을 수 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고 이게 약간 감성으로 보자면은 너무나 많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우리 학급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정말 많이 우리 학급의 아이들에게 우리 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서서 하고 싶은데 이게 서서 해야 저도 막 머리가 약간 핑 돌지 않는데 이게 앉아서 계속 하니까 머리가 약간 핑 도네요. 여러분 잠깐만요. 한 3초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파일을 그냥 아예 하나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거 따로 쉬지 않고 그냥 원테이크로 가거든요. 그냥 무조건 원테이크로, 그러니까 어떤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원테이크로 갈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핑 도네요. 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 동명여고 저걸 보니까 학급회의가 있더라고요. 학급회의를 해서 뭐 의견을 수렴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뭔가 우리 반 아이들의 어떤 나름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규칙이나 규율 뭐 이런 것들을 뭐 정한다. 아니면 뭐 급훈을 정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 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안을 가지고 학급회의에서 뭔가 플레이를 한다. 아니면은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부담임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시면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학급회의죠. 제가 여기서 조금 팁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일단 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학급회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성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 공동체 역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급의 반장 혹은 부반장은 학급회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얼마큼의 발언권을 줬는가, 뭐 이런 것들 좀 평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꼭 반장, 부반장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가 학급회의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냥 청중의 입장에서 내가 그냥 어떤 말을 했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한 말이 우리 학급의 규칙을 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나 부반장뿐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떤 말하기 듣기를 했는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어떤 말하기 듣기를 했는가 여러분 이게 생각해볼 만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니까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급회의는요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뭐 A도 튀어나오고 B도 튀어나오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튀어나왔을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다수결로 결정해요. 그죠? 그래서 A 적고 B 적고 C 적은 다음에 뭐 손들어라 한 다음에 이렇게 정하죠. 예를 들어서
대개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그 소풍 장소 정할 때 있죠. 그 학급별 체험활동, 그 외부 체험활동 할 때 그 장소 정할 때, 소풍 장소 정할 때 A 적고 B 적고 C 적고 그거를 그냥 표결에 붙여가지고 땅땅땅 때린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체육 대회 같은 거 할 때 반티 정할 때, 그죠? A, B, C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가서는 그걸 표결에 붙여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이럴 때 그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장점, B가 가지고 있는 장점, 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합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종합적 말하기, 종합적 듣기를 했다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특에. 그러니까 각 어떤 의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으고 단점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하는 내 인지 구조를 세특에 적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있을 때는요, 주로 이런 종합적 듣기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합적 듣기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공감적 듣기가 있어요. 공감적 듣기.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 또 화법과 작문 교과에 보면은 동의의 경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의 경률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일단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말도 맞아. 너가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지. 그 말도 이런 경우에서는 충분히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때? 그랬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 문제점을 그래도 미리 예방하고 좀 차단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동의의 경륜을 지키는 거거든요. 회의 시간에 예를 들어 화법과 작문 시간에 배운 동의의 경륜을 지키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교과 시간에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응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급 회의 시간에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화법 교세특에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공감적 말하기, 공감적 듣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네 말 맞다. 맞장구 쳐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 야, 너 이렇게 생각했어. 너 이런 마음이었구나. 네가 소풍지를 미술관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너가 정말 옛날부터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있어서였구나. 그 미술관에.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는 거죠. 회의 시간에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회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를 막 꽉 누르고 내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토론은 논증을 해가지고 논거를 토대로 자기의 주장을 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토론이 아니고 토의 중에서도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감적인 말하기나 뭔가 동의의 경륜을 지킴으로써 뭔가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빛이 날 수 있다. 그냥 의견을 단순하게 던지는 것보다 그냥 자기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들에 어떤 관심을 보였는지, 이게 오히려 더 공동체 역량으로 봤을 때 중요한 실마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회의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양상은 어떠한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양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서로 싸울 수도 있지만,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장점을 막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했다. 장점과 단점을 목록화시켰다. 그래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세부 어떤 규칙들을 마련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상대방의 안과 충돌한다. 그러면은 내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이익도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안을 제시한다. 약간 협상 같은 거죠. 네, 뭐 그런 의사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리더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가 논지일탈이 되고 중구난방이 되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말들을 약간 교통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의사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 약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약간 그릇된 판단과 가치관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 별거 아닌 진짜 별거 아닌 작은 학급 회의 시간에서도 이런 중요한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말 다양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에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조직과 관련된 조직 의사소통과 관련된 되게 좋은 책들이 쉬운 책들이 전공책 말고요. 쉬운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의사소통의 유형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학급 회의 시간에 한번 실천해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우리 경영학과나 아니면 사회과학 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과도 그렇고요, 사회학과도 그렇고요, 정치 외교학과도 그렇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과가 이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사회자로서 혹은 이 반을 이끄는 어떤 주도자로서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차단할 때는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또 어떤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지 혹은 아이들 각자가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도 어떤 역량을 펼쳐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넓게 깊게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이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예방교육인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거냐면요. 약간 계기교육이에요. 계기교육. 그래서 이런 걸 다 계기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초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안 쉬고 원테이크로 그냥 한 번에 파일 한 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쉬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오래 쉬진 않을게요. 자, 어차피 이게 120분이잖아요. 120분이고 이게 50분씩 스트레이트로 하면은 어쨌든 100분이잖아요. 100분.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시간 맞춰서 100분이라는 강의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세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반드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목부터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하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어린이라는 세계에는 모든 과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이게 왜 모든 과랑 다 연관성이 있냐면은 하나의 세계 자체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철학도
윤리도, 사상도, 역사도, 문자도, 언어도, 그래픽도, 디자인도, 법률도, 방송도,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 실마리도, 공학적인 어떤 탐색도, 의학적인 어떤 실마리도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을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중요한 윤리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실마리들에는 모든 과가 연관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거 해볼까요? 어떤 거랑 연관을 해볼까요? 뭐 문자 가지고 해볼까요? 영문과 해볼까요? 영문과? 영문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영문과에 가고 싶다. 혹은 영어 교육과. 근데 교육과는 너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됐고요. 영문과에 가고 싶다. 근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엄청난 걸 할 거예요. 어떤 걸 하냐면요. 여러분 일단 영문 쪽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친구들을 하나 두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미국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인스타그램에서 300명한테만 DM 보내면 돼요. 그럼 그 중에 한두 명은 친구 돼요. 장담합니다. 선생님 300명한테 DM 보내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에이 여러분들 평소에 DM 많이 보내잖아요. 300명 말고 그럼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50명한테 보내세요. 그럼 반드시 한 명은 친구 됩니다. 진짜예요. 네. 미국 친구를 두고요. 이런 걸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는 애기들이 4살 때, 3살 때 하는 말들, 기본적인 말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 마마, 파파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한번 제대로 제가 지금 통법 한번 굴려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은 혀가 짧아요. 혀가 짧다 보니까 혀가요. 입천장에 잘 안 닿아요. 진짜예요. 네. 혀가 짧아서 또 혀가 짧기도 하고 혀를 잘 놀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혀가 입천장에 닿아서 내는 소리를 잘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잘 안 돼요. 국외음화가. 뭐 치읓, 지읒으로 얘기해야 될 거를 막 디귿, 티읕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같이가, 같이 가라고 안 하고 엄마 나랑 같이 가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똑같이 혀가 짧고 제대로 놀리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발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정말 살짝 억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동명여고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거 100% 애드립입니다. 진짜 100% 애드립이에요. 그러니까 애드립이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았지만 이만큼만 생각해도 이런 활동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나라는 혀가 짧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되지 못한다. 미국 사람들은 혀가 짧고 놀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동들은 혀가 짧고 입을 잘 놀리지 못하기 때문에 R 사운드를 내지 못한다. 잘.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발음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자,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어려워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아야 하냐라는 물음을 던져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만약에 남들이 뭔가를 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왜 남이 힘든 걸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왜 도와줘요? 인간이니까. 나도 인간이고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나도 인간답게 살고 그 사람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힘을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사피엔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뇌가 작아요? 협동하라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많은 거 어려워해요. 국외음화를 못해요. 국외음화를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걸 도와줄까요? 혀를 늘려요? 말이 안 되지. 크면서 저절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국외음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티라고 했을 때, 아, 이거를 국외음화 시켜가지고 가치라고 얘가 얘기한 거겠지라고 당연히 알잖아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미국 사람도 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아빠랑 같이 가자. 그래, 엄마랑 같이 가자.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루소도 이런 얘기를 했죠. 루소도 에밀리라는 책에서 네거티브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네거티브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교육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소극적인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극적인 교육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심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거에 집착했다. 얘야 가치라고 해봐. 가티. 아니 가치라고 해봐. 가티. 너 왜 발음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걔한테 상처예요. 얘가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발음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뭐다? 우리는 국외음화를 알고 있다.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를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예. 알사운드를 만약에 3살짜리 애가 못한다. 혀가 알사운드는 권설음이잖아요. 혀가 말아야 나는 소리잖아요. 근데 알사운드를 못한다.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문맥적으로 R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어를 인지해서 그 애한테 도움을 줘야죠. 이거예요. 자, 근데 해봐. 너 할 수 있어. 너 10번 이거 발음하면 발음 날 거야. 내가 하는 걸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폭력이에요. 폭력.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동학대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더 극단적인 걸 볼게요. 내가 만약에 알사운드를 못했다고 해서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음화를 할게요. 네. 가치라는 발음을 못해서 가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애 앞에서 가티 이래요. 가티가 약간 장난치듯이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이런다는 거죠. 이게 최악이죠. 여러분, 그거는 아동 학대다. 물론 얘가 지금 그 발음을 할 수 있을 때 뭐 옛날에 이랬다라고 그냥 장난삼아 애가 장난으로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티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학대인 거 느낌 오시죠? 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거 느낌 오시죠? 맞습니까? 어떤 애가 다리를 절뚝이면서 걸어요. 근데 그 애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절뚝이면서 걷는 거예요. 일부러. 학대예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영문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미국인 친구한테 SNS를 보냅니다. SNS를 보내서 3살, 2살, 4살짜리 애들은 뭐 어떤 발음을 어려워하는지를 알아내요. 그리고 그 발음이 왜 어려운지를 음성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책도 읽어보고요. 여러 가지 뭐 영어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학대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러한 발음을 어려워하는 아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것이 학대가 되는가? 나는 그런 학대를 막기 위해서, 그런 학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학적으로, 그러니까 영어학 음성학적으로, 파닉스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외국인 애와 소통을 했다. 그럼 소통했다는 내용이 생기부로 들어가도 서술어로서 대박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다른 과도 못할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발.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댓글 달아주세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로 댓글 달아주세요. 다 도와드릴게요. 장애 이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하거든요. 장애 이해 교육 할 때 이거 학교 차원에서도 막 그런 활동을 해보기도 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저 이거 언제 해봤냐면요. 일정 연수, 1급 정교사 연수 갔을 때 거기서 한번 해봤는데 뭐냐면요. 앞이 안 보이는 안경을 껴요. 그러니까 안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죠. 안 돼. 그런 거 끼고요. 지팡이 짚고요. 이렇게 걸어요. 그 뭡니까? 시각장애인 체험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것들 많아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장애인의,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장애인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유는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 따라가려고 해보고 추체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닿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뭐냐면은 장애인의 삶을 따라가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아주 반드시 그 사회복지사나 그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조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의 임장하에, 그분의 지시하에, 그분의 그분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추첨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게 많죠. 우영우 같은 드라마도 저희한테 되게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뭐 저희 반 아이랑 좀 이따도 또 얘기할 거예요. 저도 저희 반 아이랑 우영우 보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반 미커 준비하는 친구랑 우영우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고 같이 막 기사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우영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한 개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동명여고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과 좀 이제 거기 내용의 일부를 갖고 오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 인간은 자유를 얻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고 투쟁도 많이 하고 사회 변혁을 많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 종교적 자유이든 인종의 자유이든 뭔가 뭐 참정권을 얻기 위함이든 뭐 기타 등등. 자유는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자유를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왜 자유가 필요하냐?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물론 자유만 누리면 안 되겠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럼 사랑을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그때 얘기했던 거죠. 사랑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
무엇을 알아간다는 것이다. 무엇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거꾸로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다가가고 싶어하고 물어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뭐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다. 자, 우리는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인간이니까. 그들도 사랑받아야 되고요. 뭐 억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넓은 차원에서 좀 보자는 거죠. 인문주의적인 관점에서.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뜸 가가지고 우리 친구야, 우리 사랑하자, 사랑해, 뭐 초콜릿 주고 뭐 편지 써주고. 아니,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알아간다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아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러니 우영우라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실로 위대하죠. 왜냐? 우리는 비로소 자폐 범주성 장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지만 혹은 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알아갈 수 있는 물꼬를 튼 거잖아요. 알아갈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여담이지만 담임 선생님과 나누잖아요. 진로 특기사항에 넣을 수 있어요. 진로 세특에. 물론 자기 전공과 맞춰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런 것도 거의 모든 전공하고 다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이렇게 돼 있네요.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아동학대도 그렇고요, 뭐 언어폭력도 그렇고요, 뭐 성폭력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폭력은 약간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이게 지금 다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율활동, 이제 외부 강연자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 잘 들어보면서 그런 폭력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정의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거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어떤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폭력이다. 예를 들어서 아주 넓게 보자면요. 뭐 남자가 이래야지, 여자가 이래야지 이런 것도 다 차별이고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는 폭력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관념을 흔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성은 삶이잖아요. 그냥 인생 그 자체거든요. 그 성에 대한 관념과 성에 대한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그런 캠페인 활동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기업체나 기관들이 탈관료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관료제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런 어떤 뭐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회문화 시간에 뭐 배우죠? 사회문화 시간에 혹은 이제 통합과의 시간에 그 관료제 사회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럼 그 관료제 사회의 특성과 뭔가 이제 이제 그런 관료제 사회의 특성에서 성희롱이나 어떤 성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것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뭔가 캠페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은 이런 관료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뭔가 성폭력과 성추행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매뉴얼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언어 매뉴얼, 행동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동 강령을 제작했다. 이러면은 그냥 발표한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활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음주 예방 교육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 할 수 있는데, 흡연 음주와 관련된 뭔가 법적인 거를 탐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뭐, 민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만 몇 세 미만, 이제 뭐 청소년들은 흡연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뭐 팔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식당이 있었다. 그럼 거기에 뭐, 요즘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가가지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여기 나 미성년자라고, 신고할 거라고, 이렇게 으름장 놓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나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흡연, 음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민사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뭐 어떤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형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손대면 좋겠는가, 이런 거 뭐 법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기억력이나 뭐 기억 세포 활성화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흡연 음주를 하게 되면 얼마나 뭐 사라지는지, 뇌세포가 얼마나 파괴되는지, 뭐 신체 활동에는 어떻게 제약을 받는지, 그러니까 성장기에 만약에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과학, 생명과학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학에서도 뭐 니코틴이나 타르, 알코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화학 쪽에서도 할 수 있죠. 아세트알데히드가 어떻게 이제 분비돼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왜 빨개지고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급 특색 활동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반은 절대 흡연하지 않는 반, 뭐 이런 뭐 슬로건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면은 그게 학급 특색 활동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흡연 음주 감지 센서가 있는 거 알고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게 키트로 있어요. 키트로. 그래서 그런 키트를 가지고 뭔가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뭐 달 수도 있고요. 교실에 달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공학, 혹은 전자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그 센서 자체를 어떻게 회로 구성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만들었는지를 기관에 연락하거나 뭐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탐색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그런 센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아두이노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두이노 가지고 만들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담인데 흡연 음주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인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어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도 폭력이다, 이런 걸 하지 말자, 뭐 이런 건 뭐 잘못이다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뭐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거의 한 명도 안 해봤을 것 같은 활동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지 말자, 폭력이다,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런 잘못을 지금까지 저질렀을 거다 라고는 생각 안 해봤죠. 그죠? 네. 그죠?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자, 그럼 내가 그런 잘못을, 그러니까 무심코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학교 폭력이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됐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만약에 그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면은 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그냥 아이가 마음이 넓어서 혹은 뭐 자체 종결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일지를 써오는 거예요. 자기 성찰 일지를 쓰는 것은 인성 요소나 발전 가능성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설마 진짜 그러면 너무나 최악의 학생인데 설마 일부러 그렇게 쓰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발전 가능성과 인성 요소에서 평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기 성찰 일지를 쓰고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제가 보기에 연결하기 좋은 과가 뭐냐면은 사회학과랑 좀 연결하기 좋겠더라고요. 사회학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사회학과랑 연결하면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그 옥중수고라는 책에서 이제 썼던 말인데 헤게모니라는 개념이 있어요. 헤게모니. 헤게모니가 뭐냐면요. 헤게모니를 여러분 그 약간 소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있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그 엄석대 있잖아요. 물론 그 엄석대는요. 그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근데 헤게모니 같은 경우는 그 엄석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왜 교실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면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약간 패권을 쥐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개념에서 암묵적 동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친구 없습니까? 이게요, 은근히 힘이 세고 막 누구를 막 때리고 이런 애들보다요, 되게 속상한 얘기인데요. 사회학적으로 잘생기고 예쁘고 인기 많고 그런 친구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서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요. 그 친구가 이게 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 만약에 그 친구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헤게모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때 그 헤게모니를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예를 들어 어떤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그러니까 따시키는 데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방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왕따 문제에 있어서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회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사회학과에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래학습 멘토링이에요. 또래학습 멘토링 이제 거의 자율활동 끝났습니다. 왜냐면 자율활동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또래학습 멘토링인데요. 이게 이제 이 명칭은 다 달라요. 근데 왜 뭐 짝학습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쓸 때 여러분이 뭔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 수학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학 과목의 또래학습 멘토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도 괜찮은데 학업 역량이 부족한 과목을 또래학습 멘토링으로 하면요. 몰랐던 내용을 이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줬다라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은근히 괜찮은 어떤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꼭 잘하는 과목만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벗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네. 멘토링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드디어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10초만. 네.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띵해서. 그 동아리 활동인데요. 여러분 이게 동아리 활동에서 진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정말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아리 활동도요. 오히려 연구했다, 발표했다, 뭐 살펴봤다, 토의했다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랬을 때도 원과 결과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냥 딱 그 무엇 자체가 딱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 전 진짜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친구들끼리 그냥 그 독서 토론 동아리예요.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해가지고 토론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뭘 만들라는 거예요? 뭘 만들라는 거냐면요. 토론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토론의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그거를 또 광고해보는 광고문을 만들어 보세요. 기사문을 만들어 보세요. 제안문을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책을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은 문학 작품을 써보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꼭 공학계열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꼭 실험 동아리만 어떤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좀 이따가 뭐 예시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결과물을 딱 만들어내는 건 아니긴 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올해 제가 이제 하는 동아리들 중에서 이거 아직 완성판이 안 나와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저희 반에 그러니까 동아리는 왜 다른 반 애들끼리 또 팀을 맺지 않습니까? 저희 동아리에 한 3, 4명이 팀이에요. 그 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팀 중에 하나가 뭐 하냐면요. 대충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약간 스포일러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승정원 일기를 분석해요. 그럼 여러분 승정원 일기를 분석한다고 쳐봅시다. 그 역사하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 승정원 일기를 분석하면은 동아리 세특에 승정원 일기를 뭐 이렇게 해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뭐 친구들과 의논하면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 반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미커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승정원 일기를 써요. 아예. 근데 어떻게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매체를 바꿔요. 매체를 바꿔서 SNS 매체로 쓰는 승정원 일기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 부계정 만들어요. 진짜로. 실제 부계정 만들어서 그거 실제로 써요. 멋있죠? 할만하죠? 네.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아리 특성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거는 진짜 이건 룰이에요. 아까 학급 특색활동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혼자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물론 약간 노잼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노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안 돼요. 동아리 활동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제발. 그러니까 공동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만약에 세특에 들어가 있다? 그럼 훨씬 좋은 거죠. 네. 특 먹고 이기고 싶죠. 논문 요약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학술적인 동아리라고 하더라도요. 그럼 구체적인 결과물이 아주 자세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책을 연결할 수 있어요. 책을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승정원 일기를
분석하고 실제로 승정원 일기를 매체 배단을 해서 쓰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면요. 승정원 일기는 그냥 붓으로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인쇄 매체예요. 인쇄 매체와 SNS 매체의 소통 방식 변화를 다룬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뭐랑 뭐를 융합하고 싶어요. 물론 밑에 내용도 나와 있지만 뭐랑 뭐를 융합하고 싶어요. 그럼 그 개별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그 두 개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하거나 연결하거나 이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책을 읽으면 더 좋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뭔가 심화시키지 않아도 결과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뭐 화학 이런 뭐 동아리 있잖아요. 뭐 의학 이런 거 있잖아요. 간호학 있잖아요. 아니면 뭐 기계공학 있잖아요. 그런 공학이나 무슨 뭐 과학 동아리도 책을 읽어야 하나요? 근데 책 진짜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실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과학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무슨 말씀드렸죠? 활동의 끝이 뭐가 되면 좋다? 진짜 최고의 활동은 뭐다? 마지막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활동이다. 물음표로. 그러니 물음표로 되어 있을 때 그 물음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의논했다. 까지도 적으면 대박이죠. 그죠? 물론 당연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그 대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저는 수줍은 친구여서요. 저는 말이 없는 친구고 수줍은 친구여서 안 되는데 어떡해요? 에이,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봉사활동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인데요. 프로젝트 유형의 봉사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학교에서 프로젝트성 봉사활동을 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 진로에 맞게 만들면 되고요. 주로 인성 영역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봉사활동에 그렇게 힘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진로활동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진로활동인데요. 일단 이거 맨 윗줄 한번 보세요. 담임교사 혹은 진로교사랑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지금 세 번째 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뒤에 이렇게 사라져 있네요. 진로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담임교사 혹은 진로교사와 같이 진로 로드맵을 세워보는 게 괜찮은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나는 내 궁극적인 진로의 끝은 이런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해. 그래서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거야. 근데 대학에 가려고 하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고등학생으로서 이런 과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볼 거야 라는 로드맵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학과 아무거나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행정학이 있다고 하면 쳐봅시다. 행정학과. 자, 나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정, 정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가, 정책가가 되는 것이 꿈이야. 라고 해보죠. 그게 내 궁극적인 진로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행정학과에 들어가면서 정치외교학과를 복수 전공함으로써 행정학에서는 실제 제도를 많이 학습해보고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고 수립하고 회의하고 운영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제 그런 관련된 이론들을 배워보고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면서는
저스티스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명확하게 플라톤이나 롤스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의를 약간 배워가면서 내 철학을 확립하고 싶어. 요컨대 정치외교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거기서는 내가 필러서피를 획득하고 그리고 행정학 자체에서는 좀 시스템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정말 좋은 행정가가 되는 게 꿈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것도 로드맵이죠. 이런 것도 담임교사나 진로교사와 상담하면서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진로 로드맵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 데 있어서 나는 행정학을 가고 싶어. 그럼 행정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국어 시간은 뭐 해야 되는지, 수학 시간은 뭐 해야 되는지, 영어 시간은 뭐 해야 되는지 이런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로드맵 자체를 생기부에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담임교사와 상담한 내용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빠가 가라고 해서, 언니가 가라고 해서 행정학과를 가게 됐다. 유튜버가 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라 그래서, 큰아빠가 가라 그래서 행정학과에 갔다. 라고 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스티스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정과 정의의 행정가라는 내 철학이 안 보이죠. 빵점! 여러분, 뭐에서부터 시작해라? 철학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과를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저는 그냥 공부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공부만 해서 잘했어요. 근데 지금에 이르러 이런 거를 생각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한다. 그러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합격 못해요. 그리고 진짜 감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당신보다 학생보다 훨씬 더 그 과에 가고 싶어하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 과를 너무 사랑해서 그 과에 가야 하는 정말 나만의 그 깊숙한 철학이 있다고. 그걸 자소서에도 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물론 동명여고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자소서가 없어지지만 또 그런 내용까지도 여기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런 애가 붙어야지. 왜 그냥 공부만 찍찍찍 한 애가 붙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철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마련을 해요. 근데 내 철학이 몰라. 아니, 내 철학도 약간 컨퍼런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뭘 한다?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철학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컨퍼런스 삼아가지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컨퍼런스 삼아서, 참고 삼아서 내가 뭔가 깨닫는 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럼 그래도 무조건 떨어져요. 왜냐면은 자기의 신념과 삶의 어떤 묵직한 부분을 책이 도와주는 거지 책으로부터 그냥 무조건 따라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다 티가 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 아까 그래서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와의 상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참, 제가 우영우 얘기 하나 하려고 했잖아요. 우영우 얘기 좀 하나 해줄게요. 저희 반 애랑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준비하는 친구예요. 우영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우영우 얘기, 하여튼 그래요. 저희 반에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너는 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가고 싶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 몇 시간 정도 했냐면요. 토탈 해가지고 한 8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8시간 하면서 얘가 어쨌든 이런 거예요. 예능 PD가 되고 싶어요. 근데 예능 PD면 웃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웃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뭔가
뭐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연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멘트를 치는 거에 있어서는 하하하하 웃을 수 있겠지만 그냥 허허허 웃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가슴에서 웃는 느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일반인들의 얘기를 할 때 배시시 배어 나오는 그 웃음을 진짜 웃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웃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예능 PD가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있잖아, 너가 방송을 하나 만들어봐라. 에? 방송을요?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유퀴즈 방송으로 찍었어요. 저랑 그 친구랑 찍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유퀴즈 방송을 찍었어요. 대본도 대충 만들고 뭐 컨셉도 만들고 쪽지 만들어서 뭐 펼쳐보면 질문이 있어요. 공통 질문 같은 거 하고 애드립도 치고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진짜 막 더 얘기 안 할게요. 네, 하여튼 되게 정말 완성된 방송이 나왔어요. 자, 철학에서부터 말미암은 그런 실제 활동들. 우리 친구들이 그냥 우리들의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으로서 친구로서 느꼈던 그 웃음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 철학으로부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철학으로부터 실제 활동까지 가고 그 유퀴즈 찍은 것까지 저는 다 기록해줍니다. 왜냐면 진로 활동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됐고요. 자, 독서 활동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서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통독보다는 이제 발췌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독을 못해요. 여러분 사피엔스를 어떻게 다 읽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다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기억해 주세요. 독서 발췌독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남이 시켜서 읽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내가 여기를 읽어야겠다는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읽거나,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읽은 부분을 내 삶에 맞춰서 제발 다른 사람들의 삶하고 연결짓지 말고 내 인생,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삶과 연결지어서 읽지 못할 거면 통독하세요. 발췌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진짜 이 책과 나를 만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제에 맞춰서. 근데 모든 내용이 다 나랑 맞지는 않거든. 모든 내용이 다 나한테 깨달음을 주지도 않거든. 가장 나랑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을 딱 만나서 그거를 또 독서 기록장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면접에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창의적인 독서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알겠죠? 네. 그래서 발췌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읽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피엔스를 왜 읽는다? 아니, 그럼 고지현 네가 사피엔스를 읽었을 때, 전 읽었는데 고지현 네가 사피엔스를 읽었을 때 그럼 뭘 깨달았냐? 뭘 깨달았냐면요. 설거지를 같이 해야겠다. 와이프와.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뇌는 작아. 협력하기 위해서야. 내가 하는 설거지 방법보다 우리 와이프가 생각하는 설거지 방법이 더 위대해요. 그거를 같이 융합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사피엔스가 사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네안데르탈인보다 사피엔스가 뇌가 더 작기 때문에, 용량이 더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하고 연결됐잖아요. 면접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봐요. 아,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 유명한 책을 읽을 때 필요한 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 삶과 연결돼야 돼요. 유튜브를 보면요. 책 해설해주는 유튜브가 너무 많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대부분이요. 우리한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안 줘요. 그리고 뭔가 내면의 울림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표면적인 어떤 연결고리들을 제시해준다는 거죠. 그러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총균세를 읽어, 코스모스를 읽어, 사피엔스를 읽어, 뭘 읽어. 그리고 그거를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이런 거랑 연결짓는다는 거죠.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책을 진짜 잘 읽기 위해서는요, 내 삶과 연결지어야 돼요. 특히 유명한 책을 읽을 때는요, 유명한 얘기를 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내 삶과 연결지어라. 이해되시죠? 네. 책을 연달아서 읽을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서 또 다른 책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이게 연쇄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 독서활동은요, 모든 활동에 다 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기사항을 쓸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다 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활동을 통해서 동아리도 할 수 있고요, 자율도 할 수 있고요, 진로도 할 수 있고요, 교과 활동들도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촉발시키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반드시 교과와 연결해야 할까요? Q&A. 반드시 교과랑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창체 활동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교과는 이론적으로 탐색한다면은 그거를 끌고 와서 창체 시간에는 실제적인 뭔가 활동을 해본다. 느낌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좋은 소재를 어떻게 찾을까요? 책을 읽으세요. 이걸 꼭 평소에 해야 할까요? 무조건 평소에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이거 약간 선언문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저를 만나는 친구들은 행복할지 불행할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약간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평소에 이런 거 안 하고 그때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핀치에 몰려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왜냐면 그렇게 핀치에 몰려가지고 막 기한에 몰려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인위적인 활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네. 평소에 하세요. 저는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지금이라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진심. 그리고 다른 친구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전형이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더 어울리는 학생입니다. 책을 꼭 읽어야 할까요? 답 나왔죠? 저는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은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3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마련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그 계열 정도는 마련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열 적합성을 위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 계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 그죠? 네. 그리고 사회를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찰 능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전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유전공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뚜렷한 꿈이 없는 친구들이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요즘의 자유전공은 꿈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진로를 이루고자 할 때 자유전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세는 그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공학이나 사회과학이 아니더라도 활동 중심이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예시 많이 보여드렸죠? 철학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책,
학종에서 이러한 활동 평가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 여러분, 학업 역량, 내신, 교재 특이죠. 전공 적합성을 여기서 평가해요. 인성도 여기서 평가해요. 발전 가능성은 교과 세트하고 이런 활동들에서 다 평가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분의 3 정도를 이런 비교과에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만성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냥 학종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인데요. 이거 재밌게 못하면요 망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공자 그 논어에도 나온 말이지만 특히 학종 같은 경우는요 진짜 더 슈퍼 팩트 즐기는 사람이 가지는 열정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예시 그냥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1시 50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0분이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물론 살짝 쉬었는데, 그래도 그냥 원테이크로 가잖아요. 그래서 50분에는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50분 정도 하고, 그러면 4분 남았는데요. 그럼 잠깐 볼게요. 학과특색 활동에서 DNA 연구팀으로서 대장균 형질 변환 실험을 설계했고요. 가상의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래서 식품공학과 관련해서 형질 변환을 한 세균을 이용해서 해충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의 활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저희 반에 했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에 이르러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친구들한테 바실러스 튜링게시스 세균을 활용하는 형질 변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애들한테. 그렇죠? 그리고요. 발표한 걸로 끝났죠. 별거 아니에요. 연구팀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식품이었고요. 뭐 생명과학도 있고요. 의학도 있어서 같이 활동한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다? 해충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의 식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소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고 하면 애들이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 만약에 획득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되게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글씨가 좀 조그맣기도 한데 볼게요. 아까 그 친구예요. 식품공학과 사회학을 융합하여 작물을 실시했다. 인류와 식품은 생존적인 차원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발달함에 따라서 식품과 관련된 특정한 사회학적 현상이 불평등을 상징하게 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과시성 식품으로 직접 정의했다. 여러분 이 학생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술어 중에 이런 서술어가 들어갔어요. 과시성 식품으로 정의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괜찮은 부분이죠. 네, 이 과시성 식품에 대한 사례를 다양한 매체 등에서 나타나는 실제 음식 문화에서 찾기 위해서 이런 걸 참고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고 이 학생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제적인 결과물을 냈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그냥 뭔가 이제 두 개의 학문을 융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는 맞긴 맞는데 실제적인 결과물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제가 운영한 동아리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동아리였어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올해요. 이름을 학문융합 장문반으로 안 하고 학문융합 콘텐츠 제작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콘텐츠를 제가 제작하고요. 아이들이 팀을 맺어가지고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좋아질 겁니다. 학문을 융합한 거는 좋은데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런 두 가지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면은 좋은 획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학생의 철학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겁니다. 진로 활동인데요. 진로 관련 인터뷰를 통해서 식품공학의, 이거 제가 보여드렸었나 모르겠네요. 네, 식품공학의 경제학적인 이익을 넘어서 사회학적인 순기능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본인의 로드맵을 설명했다. 특히 식품공학이 개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의 평등을 부르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특유의 밝은 성격과 진취적인 자세를 보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식품공학 연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한다.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라는 게 이 학생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나아가 다양한 식품공학의 목적과 의의를 탄탄하게 하는 데 있어 인문사회과학의 가치를 논의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진로 찾기 시간을 통해 학급 급식표의 영양 정보 등을 분석한 다음에 영양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식품의 저장, 유통, 관리, 조리, 영양 등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해서 정리했다. 뭘 잘했습니까? 영양교사와의 면담을 통했죠. 논문 요약한 게 아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동명용어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바텀업 방식으로 가자. 제 유튜브에도 많이 이 내용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기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진로 관련 인터뷰를 담임교사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철학을 마련하고 그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런 실제적인 활동들을 같이 담임교사와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이메일 이런 게 다 잘려있네요. 근데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제 유튜브에 들어와 있다는 거니까 그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제 다른 유튜버 보면은 이제 다른 유튜브 제 방송들 보면은 제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율활동을 좀 길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동아리나 진로나 그런 부분에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원리를 아는 것보다 이제 자기의 어떤 컨셉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대답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요. 논문을 요약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뭔가 밖에서 갖고 와서 그거를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학생들의 삶 속에서,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끌고 와서 그런 것들을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방식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활동적이면서 다채로운 느낌의 컨셉을 갖추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준 친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